연봉 2,400만 원 주는 회사에서 돈 모으는 방법 5가지를 적용하니 1년 동안 4천만 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돈으로 20살의 경매를 통해 2억 4천만 원짜리 집도 매매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모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 돈으로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이 방식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과 실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를 배우고 큰 목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돈을 잘 모으는 능력, 두 번째는 잘 모은 돈을 유지하는 능력, 세 번째는 돈의 진짜 가치를 아는 능력, 네 번째는 돈을 잘 버는 능력, 다섯 번째는 돈을 잘 쓰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 5가지 중 한 가지에 몰두하고 계시거나 혹은 5가지의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무작정 모으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첫 번째로 돈을 잘 모으는 능력, 모으는 능력을 키울 때는 나의 상황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 썼던 돈을 전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다음 달부터 가계부를 쓰려면 너무 귀찮고 실행이 늦기 때문에 영상이 끝나면 간단한 노트를 만들고 지출한 금액과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히 나눠서 써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월세, 보험료 등 전부 확인이 되었다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한번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달간 정말 필요한 고정지출만 남기고 돈을 사용할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계획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모을지 계획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이죠. 계획하다 보면 실제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목적의식이 생기면서 순간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가 주는 행복의 밀도가 커지기도 합니다. 추가로 아직도 핸드폰 가게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사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돈을 모으는 환경에는 무조건 자극제 알뜰폰 요금제로 쓰시는 게 최고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유지하는 능력인데요. 명확한 목표를 통해 지금의 삶의 의미를 찾는다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학생 때는 원하는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찾고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다 보면 목표를 잃고 명확한 삶의 목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생존으로 버는 것이죠. 명확한 목표는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게 해주고 돈을 소중히 모으는 과정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찾게 됩니다. 만약 목표가 경제적 자유라면 1년 안에 집을 사거나 1,000만 원을 모은다거나 5천만 원을 모으면 여행을 다녀온다거나 목표를 잡아놓으시면 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지하는 절제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명확한 목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투자를 목적 삼아서 예금 이율의 몇백 배를 벌어올 수 있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모으고 싶은 이유가 명확하다면 그 과정의 의미가 있고 모아둔 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의 진짜 가치를 아는 방법인데요. 저는 없어질 돈과 남아있는 돈을 구별하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없어지는 돈은 음식, 옷, 액세서리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유의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 남아있는 돈은 내가 받는 교육, 부동산 자산,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돈에 있는 분야들도 이렇게 보면 소비인데 왜 남아있냐고 표현했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받는 교육은 월급에 안주하고 있는 삶을 통째로 바꿔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 방법은 5번째, 돈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 이어서 제가 또 잘 사용했던 방법은 중고 물품의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중고 물품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08년도에 4조 규모였던 게 25년엔 약 43조로 이룰 것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요즘 중고라고 너무 못 쓰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상태 좋은 물건들을 올리셔서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건이 정말 필요하다면 바로 새 것을 사는 것보다 그 돈으로 상태 좋고 저렴한 물건들이 나오는 먼저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에 검색해서 사용해보고 소비를 하는 방법이 돈의 가치를 그나마 지켜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잘 버는 방법입니다.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취업, 이직, 투잡, 부업, 창업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업, 창업, 부동산 투자 다 해봤지만 매번 느끼는 건 처음엔 실패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는 과정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시도를 통해 계속 시행착오를 통하니 나중엔 조금씩 성공이 반복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던 방법인 경매는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책을 보고 강의를 보며 손품을 다 끝내놓고 주말을 이용하여 임장을 가고 발품을 팔아 실제로 저렴하게 집을 사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돈을 잘 버는 방법이지만 목돈도 조금은 필요하고 가장 비싼 재화인 부동산 투자라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안정성 있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돈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돈을 잘 모으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왜 쓰는 걸 알려주지?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잘 다루려면 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월급을 모아봤자 최소 2, 3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뜰하게 모아서 제대로 투자해야 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자산을 늘리면 삶의 여유가 찾아오곤 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나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거나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참여해보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없이 부의 마인드, 성공을 가지고 강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의 말고 이룬 성과가 있고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했다면 하나씩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강의 하나를 통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면 그건 엄청난 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월급의 10%를 내 자산을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비로 사용한다면 월급을 뛰어넘는 내 자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월급의 10%를 막상 쓰려고 하니 그냥 모으면 큰 돈이 되는데 손해 아닌가? 차라리 주식 투자를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도 정말 좋지만 25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한 사람과 25만 원을 1년 동안 교육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저축한 사람은 1년 동안 300만 원을 더 모았고 교육에 쓴 사람은 더 많은 수익 파이프라인을 알고 더 많은 돈을 굴리게 될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투자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옷을 사고 외형을 꾸미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내 삶을 바꿔줄 교육에 투자한다면 평소에 몰랐던 다양한 관점에 대해 배우면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는 큰 부자가 아니지만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20대로 실제로 목돈을 모아둔 경험이 있고 그 목돈으로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항상 부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맨날 책만 읽으면서 실행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인생이 변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어느 순간 계속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모임을 다니고 다양한 강의를 보면서 움직였고 실행하다 보니 실행하지 못했던 제 인생과 정말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실행이 가장 어려운 거 정말 잘 알고 하지만 이 영상을 계기로 고민하고 있던 걸 바로 실행에 옮겨보시고 실행에 옮기시다 보면 분명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실행이 계속 어려우시면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따라오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실패는 계속하다 보면 성공으로 다가올 거고 그 성공이 여러분들의 월급을 넘어서 꼭 큰 자산으로 다가올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걸 넘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변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돈을 다루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